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의 이범선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이제 사회복지 발달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한 15강을 준비를 했는데 그 첫 강의이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제 큰 타이틀이 불평등의 괴물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복지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가장 우리들에게 위험한 것들이 어떤 그 사회적 위험인데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것들이 사회복지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위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들이 저는 이제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평등의 괴물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했을 때 그럼 불평등의 괴물은 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왜 괴물이라고 했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타실 때 1등석에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볼 땐 비행기 자체를 못 타신 분들이 비즈니스석 타본 적이 저 같은 경우엔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예약이 잘못돼 가지고 초과 예약을 받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하다고 비즈니스석을 줘가지고 제가 한번 타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실험을 했대요.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먼저 비즈니스석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비행기는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더니 비즈니스석을 거치지 않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비즈니스석을 거쳐서 들어간 승객과 안 거쳐서 들어간 승객의 난동률이 2분의 1로 확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석을 들어가면서 난 여기 앉으면 푹신푹신하고 금방 또 끝나고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 거쳐서 들어갔고 나올 때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난동을 부리는 것들은 괴물이 된 건 거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그 사람들도 괴물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라면 상무란 얘기 들어봤어요? 라면을 2014년도에 끓여왔는데 이게 설이 익었다고 막 짜증내고 막 얻고 그랬던 사건들이고 땅콩 해양 사건 전부 다 왜 이것이 불평등 때문에 발생해요? 불평등해지니까 우스운 건 거야. 자기에 대해서 대우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불평등의 괴물은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이나 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괴물을 만들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불평등의 괴물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그 얘기는 뭐예요? 불평등은 모두에게 나쁜 것이다. 이런 전제들을 제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뭐냐면 불평등은 누구에게 왜 나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한테 나빠요? 약자들한테,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나쁠 것 같은데 제 강의의 전반을 흐르는 것들은 뭐냐면 모두에게 나쁘다.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그 얘기들을 한번 그 은유적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불평등이라는 것들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직접 그 동화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은 거기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해학과 유머와 풍자에 놀라실 텐데 한번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판단. 사자와 쥐만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은 평화로웠다. 비록 사자가 극한의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쥐를 비상식량으로 잡아먹기는 했지만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내기 때문이다. 쥐들은 사자의 폭신폭신한 털 밑에서 잠도 자고 생쥐들은 숨바꼭질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포악한 사자가 임금이 되었다. 그러자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마을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바뀌었다. 사자들은 쥐들을 잡아먹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놀이객감으로 삼았다. 쥐들은 괴로웠다. 이제 쥐들은 사자만 나타나면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자들은 이것이 재미있어 더욱 쥐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잡아먹기도 했다. 한때 쥐들이 결사대를 조직하여 항의 방문을 했다. 어라, 이놈들 보게. 저항은 오히려 사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사자들은 쥐를 더 괴롭힐 방법을 고민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쥐불놀이이다. 쥐불놀이는
쥐꼬리에 불을 붙이고 몸에 불이 붙기 전에 물대야까지 뛰게 하는 놀이였다. 포악한 사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쥐고기를 간식으로 개발하라고 명령했다. 쥐포는 이렇게 탄생했다. 쥐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스트레스로 죽거나 미지의 세계로 도망치거나. 살아남은 쥐들도 출산을 꺼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쥐들은 무기력과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을 하는 쥐들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이제 쥐들은 씨가 마르고 있었다. 사자들은 쥐가 없어지자 심심해졌다. 그러는 중에 긴긴 가뭄이 지속되었고 사자들은 먹이를 찾기 힘들었다. 아, 심심해. 쥐포라도 있었으면. 이제야 사자들은 쥐가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자들은 쥐들을 그리워하며 후회했다. 이 모든 것이 포악한 사자 때문이다. 사자들은 포악한 사자를 비난했다. 포악한 사자는 결국 왕위를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다. 여전히 식량난은 지속되었다. 결국 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사자들은 싸움에서 진 약한 사자를 식량으로 사용했다. 마을은 흉흉해졌다. 사자들의 개체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단비가 내렸다. 가뭄이 끝난 것이다. 사자들은 쥐들에게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제안했다. 더 이상 놀이객감으로 삼지도 않을 것이며 심심풀이로 쥐포가 아닌 땅콩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신반의하던 쥐들은 협약을 명문하고 나서야 다시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사자들은 더 이상 쥐불놀이를 하지 않았다. 쥐포 대신 땅콩을 챙겨 먹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이러는 사이 사자들은 쥐들이 자신들을 위험할 때 구해줄 수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오지라는 동네에서는 어떤 사자가 양귀비에 취해 쓰러졌는데 쥐들이 합심해서 사자를 구해주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쥐들 또한 역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마을에 필요한 존재이다. 힘을 합쳐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잃지 말자. 다시 마을의 평화가 시작되었다. 긴장이 없지는 않았지만 포악한 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에는 활력이 흘러넘쳤다. 어떻게 재밌었어요? 하여튼 이 영상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자도 쥐불놀이도 하고 쥐포로 포를 떠먹고 그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쥐들이 사라지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본인들끼리 이제 서로 죽이게 되는. 그래서 불평등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또 저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지가 그럼 다시 우리 같이 하자 했었을 때 바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랑 같이 뭐 협약을 맺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게 돼서 저기의 맥락에서 뭐냐면 복지국가가 어떻게 등장했었을까 했을 때는 쥐들의 어떤 이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그 연대를 통해 가지고 사자와 타협을 했다는 거죠. 쫓겨난 사람은 누구예요? 쫓겨난 존재는 포악한 사자. 포악한 사자는 이제 제가 차차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아마 몇 강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동네에. 쫓겨난 사자가.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강은 불평등은 누구에게 왜 해로운가 했었을 때 그러면 도대체 불평등이 어느 정도이길래 그렇지? 해가 제가 이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아주 최근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니 하고 이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1%가 무려 얼마를 소유하고 있어요? 55.2%를 소유하고.